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자를 활용하여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글자를 쓰도록 도와주는 타입 툴을 알아보아야 되겠죠. 저희가 지난번에 예제를 실행을 하면서 한번 단순하게 글자를 입력해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글자의 입력 방법과 그리고 확장 기능들에 대해서 더욱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툴박스에서 T라고 써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타입 툴입니다. 글자를 쓰도록 만들어주는 툴이고요. 이 타입 툴을 확장하게 되면 또 다른 여러가지 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번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도와주는 툴로 그냥 화면에 클릭을 하면은 타이핑을 쓸 수 있도록 나타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로로 쓸 수 있도록 나타나죠. 두 번째는 어떤 오브젝트 안에 텍스트가 들어있는 형태의 아이콘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화면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 툴을 선택하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오브젝트 자체가 텍스트 박스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영역 안에만 글자가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는 선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된 패스 위에다가 이 툴을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은 그 선을 따라서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로로 써지는 텍스트이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역시 박스 안에서 선에서 각각 세로로 써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를 사용을 하실 때는 단순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간, 행간 등 모든 텍스트 옵션을 일반적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쓰셔야 될 것이 바로 캐릭터 패널, 패러그래프 패널입니다. 즉, 말 그대로 글자와 문단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패널인데요. 캐릭터 패널은 일반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T라는 단축키 혹은 윈도우 메뉴의 캐릭터를 꺼내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간과 행간과 그다음에 글자의 회전율이나 아니면은 글자의 그 대문자, 소문자 상태, 밑줄, 취소선, 글자 경계선 등을 처리해주는 이런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실제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로 돌아와 주셨다면은 저희가 준비된 type.ai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요.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일 것입니다. 여기서 커서가 깜빡일 때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일러스트레이터 공부하기 라고 해주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줄을 가지고 크게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늘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늘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Shift 키를 누르시고 꼭 같이 이렇게 늘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화면의 대략적인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이죠.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개별적인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캐릭터 패널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메뉴에 들어가셔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캐릭터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죠. 네, 타입 툴에 관련된 옵션은 타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캐릭터라는 패널 메뉴를 찾아주실 수 있는데요. 메뉴는 컨트롤 T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캐릭터 패널이 나타나는데 캐릭터 패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간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장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토글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 주셔서 나타나는 Show Options라는 첫 번째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Show Options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단에 숨겨져 있던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공부하기라는 부분은 좀 글자를 작게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는 크게 하고 싶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타입 툴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하여서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신 다음에 따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지금 51.1 포인트로 저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를 직접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8%라면 아주 작게 줄어들었습니다. 36포인트라면 좀 작게 됐죠. 이 상태로 폰트를 좀 바꿔볼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목록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폰트들이 나타나고요. 또한 폰트의 미리 보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폰트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폰트 종류가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 폰트들 리스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은 점은 미리 보기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 팔레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를 리스트 안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그 글꼴을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네, 저는 이런 폰트를 골라주었습니다. 자, 폰트를 골랐다면 폰트 컬러도 변경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부분을 쭉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옵션바가 있습니다. 옵션바에서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면색에서 설정을 하셔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다시 한번 캐릭터 툴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글자의 컬러가 변경이 되었어요. 한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면색상을 더블 클릭하여서 이렇게 컬러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기라는 부분, 먼저 0이라는 부분을 위로 좀 띄워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패널 부분에 하단에 우리가 확장해서 나타난 부분에 보시면은 대문자 A라고 써있고 여기 소문자 A라고 써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크기를 높여주시게 되면 글자 위치가 위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 보셨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글자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라는 것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싶어요. 밑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도 조금 내려주고 싶어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기.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공부하기가 입체적인 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공만 따로 크게 해주겠다 하시면은 공 사이즈만 이렇게 또 크게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0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설정했던 그 베이스라인 부분은 세팅했던 그 우측 아이콘을 보시면은 이번엔 캐릭터 로테이션이라는 단추가 있는데요. 여기서 회전 값을 높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활기찬 그런 타이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글자 부분에 스트로크를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일반 도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색상을 선택을 하시고 흰색을 적용을 하시면은 스트로크가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스트로크 색상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요. 네, 저는 약간 오렌지색이 선택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 타이틀을 꾸몄다면은 이번에는 본문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자를 하나씩 쓰는 경우에는 일반 타입 툴 선택을 하셔서 방금처럼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고 하나씩 또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낮자가 아니라 문단이라든지 좀 글자가 많은 경우 텍스트 박스를 사용을 하셔야겠죠.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 일러스트에서 긴 문장에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밖에서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러스트로 불러와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긴 글자를 치시게 될 때보다 외부에서 전문 그 편집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워드 프로그램이나 메모장 같은 그런 것으로 글자를 쳐서 가져오시는 게 작업 속도도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외부에서 만들어준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일러스트에 불러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문단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외부 파일을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은 파일 메뉴에서 플레이스라는 메뉴를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파일의 플레이스, 이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플레이스 메뉴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진도 가져오실 수 있고 외부에 있는 텍스트 문서도 가져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16번 예제 폴더 안에 study.txt
txt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플레이스 단추를 눌러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임포트할 수 있는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옵션을 그냥 가만히 두신 다음에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정 가운데에 자동으로 박스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텍스트가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 이것을 일단 옮겨서 이렇게 목차가 들어갈 부분에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라든지 문단 사이즈를 좀 조절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여러 줄의 문단이 있거나 또 여러 줄의 이런 텍스트 양이 많을 경우는 하나씩 직접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요,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수정하고 적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러한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일러스트 기초라는 텍스트나 드로잉 기법, 오브젝트 편집, 글자라는 것은 제목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내용이고요. 그러면 제목이랑 내용을 따로 구분을 지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제목 부분의 스타일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만 따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문 부분의 스타일을 따로 만들어서 별개로 지정을 해주고, 나중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은 스타일 파일 하나만 수정을 해주면은 나머지 일괄적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꼭 스타일 기능으로 편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스타일이 어디에 있는가? 예, 역시 이것도 이 윈도우 메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타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타입 메뉴 안에 들어가셔야 보여지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선택한 게 캐릭터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캐릭터 스타일즈라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메뉴에 있는 캐릭터 스타일즈를 클릭하여서 꺼내어 주시면 이러한 캐릭터 패널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지금 노멀 캐릭터 스타일이라 되어 있는데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새롭게 하나를 만듭니다. 밑에 보시면 아이콘 2개밖에 없어요. 새롭게 만드는 것과 지우는 것. 간단하죠? 그러면 새롭게 만드는 Create New Style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 새로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름은 캐릭터 스타일이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천천히 2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름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이어도 그랬죠. 캐릭터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먼저 제목이라고 써봅시다. 우리 제목 스타일 만들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제목을 바꿀 수 있고요. 그 글자 우측 빈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속성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스타일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제목으로 이미 바꿨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좌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타나 있어요. 이 중에 좌측 두 번째 베이지 캐릭터 포맷 이 부분에서 글꼴, 사이즈 이런 부분을 결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항목 베이지 캐릭터 포맷을 선택하신 후에 우측에서 옵션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폰트 패밀리라는 부분은 글꼴입니다. 글꼴, 제목에 해당하는 글꼴이기 때문에 좀 눈에 잘 띄는 그러한 폰트를 골라주셔야겠죠? 자,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는 미리 보기가 아니고 폰트에 이름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글자를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산돌 광수체 계열로 바꾸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사이즈라는 부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이즈, 바로 글자의 크기입니다. 글자의 크기. 저는 24포인트로 변경을 했고요. 리딩이라는 부분 주 간격입니다. 역시 여기서는 24포인트, 36포인트.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30포인트로 해주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컬러를 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좌측 카테고리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캐릭터 컬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우측에 컬러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저는 핑크색으로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OK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목이라고 하는 캐릭터 부분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여 보시면 이번엔 첫 화면에 우리가 등록한 산돌광수 볼이라는 글씨체와 24포인트와 줄간격 30포인트, 그 다음에 컬러, 우리가 적용한 컬러, 이러한 이제 옵션 값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되셨으면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툴로 우리가 설정할 부분을 더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 해주시고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적용이 된 모습이죠? 자, 드로잉 기법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편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천히 2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적용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제목에 적용된 부분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정리된 느낌이 나죠?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그러면 이번에는 본문 부분을 작업을 해봅시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화면에서 이렇게 본문 두 줄을 미리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만들죠.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본문 캐릭터 스타일즈 패널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그 이름은 본문이라고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문이라고 만들어진 스타일즈 이름 옆에서 더블 클릭을 하여서 이렇게 옵션 창을 꺼내어줍니다. 네, 이 상태로 베이직 캐릭터 포맷이라는 항목에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서 글자를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미리 보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보여집니다. 그죠? 훨씬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줍니다. 적절한 크기를 눈으로 보시면서 설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딩은 줄간격이죠. 줄간격 이렇게 역시 적절하게 눈으로 보시면서 띄워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를 설정을 해줍니다. 캐릭터 컬러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쭉 내리시다가 원하시는 컬러가 있으시면은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되셨나요? 되셨다면 OK를 눌러서 닫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을 드래그 하여서 본문이라는 이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본문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본문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스타일에 따라서 이 본문 부분이 이렇게 적용된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뭔가 수정을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폰트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 크기를 아니면 글자 색상을 변경하고 싶기도 하겠죠. 예, 그럴 때는 저희가 바로 스타일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제목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제목 부분을 우측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베이직 캐릭터 포맷이라는 옵션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간을 좀 변경을 해볼까요? 트래킹이라는 부분입니다. 자간이 있네요. 자, 여기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 있는데 플러스 100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글자 간격이 좀 벌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0으로 돌려볼까요? 200으로 설정하시면 또 화면에서 변경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화면에서 또 글자 넓어졌죠. 이렇게 제목 부분은 자간을 좀 넓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캐릭터 컬러도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이 화면에서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적용이 됐고요. 본문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옵션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들어가 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단 속성을 좀 지정을 해봅시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우측 부분의 탭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또 클릭을 해주시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1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이름 우측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문단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폰트 패밀리라든지 리딩 트래킹이 나타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 스타일 그리고 뭐 탭에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들여쓰기라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인덴츠 앤 스페이싱이라는 부분 위에서 네 번째 항목을 선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네임은 들여쓰기라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인덴트, 이 부분은 왼쪽에서 얼마나 띄울 것인가 라는 부분이겠죠. 15라고 입력을 시켜봅시다. 그 다음에 first line 인덴트는 문단에서 첫 줄만 띄워주는 걸 얘기를 해요. 책을 보시게 되면은 첫 줄만 들여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right 인덴트는 우측 여백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간 앞, 뒤 이러한 옵션들인데요. 먼저 저희는 레프트 인덴트의 15%, 15포인트 이 부분만 지정을 한 다음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들여쓰기라는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 상태로 이번에는 저희가 이 목록 두 개를 선택하고 들여쓰기를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이렇게 들여쓰기만 또다시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들여쓰기 옵션을 또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들여쓰기 부분에서 좀 더 수정을 하시겠다 한다면은 만들어진 들여쓰기의 우측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만졌던 인덴츠 앤 스페이싱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값을 늘려주셔도 됩니다. 자, 2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그만큼 바로 변경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더 많이 띄우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40으로 한번 직접 입력을 해봅시다. 40. 그러면은 화면 부분에서 이와 같이 많이 넘어간 모습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캔슬을 눌러서 원상태로 저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스타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또한 다양한 동일한 스타일들을 관리를 또한 해줄 수 있어요. 빨리 수정을 할 수 있고, 그 수정한 것을 한 번에 일괄 적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줄 그리고 똑같은 어떠한 작업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캐릭터 스타일 또는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는 항목을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한자 한자의 글자를 입력하고 타이틀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굳이 스타일을 쓰실 필요는 없이 캐릭터에서 하나씩 글자의 특성을 주어서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글자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을 했고요. 글자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